안녕하세요. 아산소리 이비인후과 의원의 대표원장 소영기입니다. 난청의 원인 및 진단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증상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난청이 오랫동안 진행된다면 청력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 젊은 층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난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사람은 소통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며 전달하는 과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은 배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 그리고 말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양한 문제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인과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정신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심한 경우 치매의 확률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음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듣기에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업적으로 소음 환경 내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은 분들에게 난청이 더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 젊다고 해서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난청이 발생하신다면 학업이나 근로에 있어 불이익이 더욱더 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치매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의 발병률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난청에 대한 개입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난청은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력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 타인이 말하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사람은 소리를 인식할 때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를 귓바퀴에 모아 외이 그리고 중이, 뇌를 거쳐 신경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난청입니다. 이러한 난청은 진행 속도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진행성 난청, 그리고 영구적으로 난청이 지속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 형태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르는 타입이 있습니다. 뇌의 유모세포 및 청신경 문제로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난청의 90%를 차지하며 소음,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상 수능 청력 검사에서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없는 타입으로서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이러한 난청은 이음양 방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청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청석내관 반응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비대칭적인 난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하며 돌발성 난청, 청신경 종양, 메니에르,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난청 등이 원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 이상으로 난청이 발생하는 타입을 얘기합니다. 귀지로 인해 웨이도가 막히거나 중위 공간에 고름이나 삼출액이 차거나 중의 이소골이라는 듣는 뼈의 이상, 그리고 고막 중위 공간의 경화, 종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음성 난청은 원인을 해결한다면 충분히 청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이비인후과의 내원에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청은 뇌 및 신경 등의 중추신경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달팽이관으로부터 뇌로 보내지는 경로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청각 중추의 이상이 발생해 청력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뇌 MRI 등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난청에는 다양한 종류의 질환이 있어 난청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떤 질환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청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최근 남녀노소 모두 이어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이명과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다면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과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에서 65세를 넘어가게 된다면 노화로 인한 청력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환자의 50% 이상이 난청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성 난청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의 대화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로 인해 치매나 우울증이 빨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즉시 보청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일부는 난청이 유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다양한 검사를 이용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청력 검사 중 수능 청력 검사는 PTA라고 불리며 난청의 원인과 정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청력 검사 외에도 고막 내시경 검사, MRI,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난청의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난청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난청의 원인과 진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대표 원장 소영기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